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명성왕 주몽의 첫 아내 도화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몽의 첫 아내가 유리왕의 어머니인 예씨 부인으로 알고 있으나 그녀와 혼인하기 전에 주몽은 도화라는 여인과 먼저 혼인을 합니다. 즉, 도화가 주몽의 첫 아내입니다. 도화는 폐릉국의 어부인 도언의 딸이었습니다. 도언은 북부여 도읍으로 식량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자 제후들을 달려 그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그 공으로 도시의 성을 얻게 됩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전 70년 옥저가 따르지 않고 선박의 운항을 지연시키니 오천이 이를 꾸짖었다. 곡식을 바치는 것이 점점 더 곤란해지자 도원이 계책을 세워 제후들을 위로하며 포용하였다. 하늘이 딸을 하사하니 바로 도화였다. 천재께서 금척을 하사하고 도읍을 구하였다는 뜻으로 도시의 성을 하사하였다. 박창화 필사본 추모경의 내용입니다. 무척 아름다웠던 도화는 자신의 나라인 폐릉국의 왕비가 되지만 동부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몽의 외조부인 옥두진이 권력을 내세워 자신의 비로 삼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 폐릉국이 패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도후는 폐릉국 어부 도언의 딸로 하늘이 내린 미모와 사람을 홀리는 교태를 지녔다. 그 나라의 왕비가 되었다가 옥상국 옥두진의 비가 되었다. 박창화 필사본 추모경의 내용입니다. 나중에 옥두진은 홍주의 저주로 병이 들어 죽게 된다고 하는데 이 홍주가 아마도 폐릉국왕으로 추정되며 그의 왕비를 빼앗았다는 죄책감에 옥두진이 괴로워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화는 옥두진의 아들 옥지를 낳게 되는데 이 옥지가 바로 유리왕과 함께 고구려로 들어온 인물입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전 48년 옥두진이 도씨를 거두어 낳은 아들을 옥지라 불렀다. 기원전 45년 옥두진이 병이 들자 옥두진의 딸 옥류아는 추모, 즉 자신의 아들인 주몽에게 약을 구해오게 하지만 결국 옥두진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적달 기원전 45년 2월 홍주가 옥두진을 저주하자 옥두진이 병이 들어 일어나기 어려웠다. 성모께서 추모에게 명하여 동해에서 약을 구하게 하였다. 죽음을 앞두고 옥두진은 도화의 앞날을 걱정하여 그녀를 주몽과 혼인시키게 되는데 이로써 동명성왕 주몽의 첫 아내가 외조부의 여인이었던 도화가 되는 것입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씨가 이에 울며 말하기를 그대가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하자 옥두진이 도씨에게 추모의 처가 되라 명하였다. 추모가 이를 거절하자 옥두진이 말하기를 곤막이 세 군을 잠추에게 준 사실을 너는 듣지 못하였는가? 옥두진이 도화와 주몽의 혼사를 성사시키고자 언급한 잠추의 일이란 한나라 시절에 한무제가 오손과의 화친을 위해 강도왕 유건의 딸 세군을 오손왕 곤막에게 출가시켰는데
그 오선왕 곤막이 죽자 다시 그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곤막의 손자인 잠추의 처가 되게 하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곤막이 늙게 되자 손자 잠추로 하여금 공주와 혼인하게 하였으나 공주가 듣지 않고 한나라 천자에게 글을 올려 상황을 알리니 천자가 대답하기를 그 나라의 풍속을 따르라. 나는 오손과 함께 호를 멸망시키고자 한다. 라고 하여 잠추가 마침내 공주를 처로 삼았다. 곤막이 죽자 잠추가 이어 즉위하였다. 한서 권 96 하의 내용입니다. 한나라 무제는 자신의 손자에게 자신의 여인을 물려주는 것을 북방민족의 풍습으로 여겼으며 우리 민족 역시 북방민족에 속합니다. 그런데 옥두진의 본처인 호인은 이 유언에 반발하게 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호인은 호래를 추모의 후로 삼고자 하였기에 말하기를 잠추의 일은 사직을 위한 계책에서 나온 것이고 도시는 사직을 위한 계책이 아니니 어찌 잠추를 따라하라고 애쓰십니까? 박창화 필사본 추모경의 내용입니다. 호인은 옥두진의 아내이자 주몽의 외조모인데 자신이 낳은 금화왕의 딸 호래, 즉 예씨 부인을 주몽에게 시집 보내고자 하여 그 유언에 대해 반발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도화는 주몽의 첫 아내가 됩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두진이 도씨를 걱정하여 병세가 더욱 악화되고 성모 또한 이를 걱정하였기에 마침내 추모에게 장가가게 하니 원로적성의 놀이를 세상 사람들이 어찌 알겠는가. 이 도화와의 혼인이 이루어진 후 주몽은 다시 예씨 부인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도화와의 혼인은 외조부의 유언에 따른 것이고 두 번째 호래와의 혼인은 세력을 위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옥두진은 금화왕에게 금화왕의 딸인 호래와 주몽을 혼인시켜 주몽의 세력을 탄탄히 해주라는 권고를 하였고 이를 금화왕이 받아들여 혼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전 45년 상해의 권위가 없어 보인다면 부마왕에 봉하고 아끼시는 공주를 하사하시면 누가 감히 상해를 업신여기겠습니까? 기원전 45년 9월 옥두진을 계산에 묻은 후 호래를 추모에게 하사하니 추모가 완강히 사양하며 말하기를 신은 옥두진의 명으로 이미 도씨를 처로 맞아들였으니 어찌 감히 공주를 취하겠습니까? 라고 하니 금화가 말하기를 대장부가 어찌 한 명의 처만 두겠는가? 너희 세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상국으로 삼고자 한다. 지금 잠깐 3년 정도 난파가 너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추모가 부득이 다시 예공주를 취하고 시급 3,000호를 받았다. 도하는 기원전 44년에 주몽의 아들 도조를 낳습니다. 이 도조가 동명성왕 주몽의 장자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주몽의 장자 유리는 도조보다 4년 늦은 기원전 40년에 태어납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전 44년 8월 24일 갑자일 도씨가 도조를 낳았다. 주몽이 동부열을 탈출할 때 주몽의 두 아내는
주몽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주된 이유는 졸본의 소선호와 정략 결혼을 통해 자신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한 계획 때문입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전 40년 5월 7일 예주는 임신 중이기에 추모를 따라갈 수 없었다. 이에 예씨와 도씨를 해불의 집에 맡겼다. 주몽이 떠나자 관례에 따라 주몽의 동생 해불이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전 39년 오이의 동생 오간과 부분노의 동생 부어구가 책성에서 와서 말하기를 예공주와 도부인 모두 성모의 명을 따라 해불의 처가 되었습니다. 해불이 죽자 다시 예씨 즉 호레는 해백의 처가 되고 도화는 해주의 처가 됩니다. 모두 해불의 동생들입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전 29년 5월 성모께서 성상의 동생 해주를 보내 신무 2명을 바치니 영을 내려 궁중의 기도를 맡겼다. 해주가 말하기를 정월에 해불이 죽자 성모께서 명하여 예씨를 해백의 처로 도씨를 해주의 처로 삼아 주었습니다. 박창하 필사본 추모경의 내용입니다. 기원전 25년에 도화는 말 한마디 없이 자신을 떠났고 고구려를 건국한 후에도 만나지 못한 주몽에게 사신을 보내 만남을 청합니다. 하지만 소선호의 눈치를 보던 주몽은 이 청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전 25년 7월 도후의 사신이 와서 말하기를 첩의 나이 이미 50에 가까워 아름다움을 많이 잃었습니다. 다만 생전에 한번 만나 아들을 얻고자 할 뿐입니다. 이때 도후는 아들 도주를 낳고 예씨는 아들 갈백을 낳았다고 하였다. 성상께서 황금 400근과 비단 20피를 도씨와 예씨 두 후들에게 보내며 계말을 평정한 후에 맞이해 오겠다고 약속하였다. 주몽을 꼭 한번 만나고자 한 도화는 어쩌면 자신의 죽음을 예측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주몽에게 만남을 청한 한 해 후에 아이를 낳다가 숨을 거둡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전 24년 12월 해주가 사신을 보내 말하기를 도후가 난산으로 붕어하였는데 임종시에 성상을 보지 못함을 한으로 여겨 울었는데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라고 하니 성상께서 이를 듣고 통곡하며 황궁대가 선도와 소형 송이에게 금관, 옥마, 적법과 의장을 가지고 가게 하여 황후의 예로 그 장례를 치르게 하였다. 성상께서는 유언에 따라 그녀를 아내로 맞아 자녀를 낳았으나 이별을 알릴 수도 없었고 또 다시 만날 날을 약속할 수도 없었다. 이때에 이르러 붕어하시니 춘추 48세였다. 박창하 필사본 추모경의 내용입니다. 임종을 앞둔 도화는 죽어서라도 그리운 주몽을 만나고자 자신의 시신을 화장하지 말고 소금에 절여 생전의 모습으로 주몽에게 보내달라고 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도후가 죽기 직전에 해주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어 그대의 형에게 돌아갈 것이니
화장하지 말고 소금에 절여 서도로 보내면 그대의 형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여 해주가 소금에 절여 보내며 탄식하였다. 주몽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때늦은 후회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성상께서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도후는 짐의 첫 아내로 나의 형제 3명을 섬기며 7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질고 현명한 덕을 지녔으니 천자의 배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에서 헤어진 뒤로 그리움으로 괴로워하였으나 한 번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으며 오직 빨리 만나기만을 바라다가 뜻하지 않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금년 이래로 하늘이 내게 복을 주지 않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철을 잃으니 짐이 덕을 잃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며 온 나라의 사형수 및 포로와 팔려온 노비들을 사면하고 정벌의 노역을 멈추어 병들고 다친 군졸들 모두에게 녹봉을 더하여 주어 치료하게 하고 그 처자와 부모를 구휼하게 하였다. 도후의 장례는 전부 성모 태우의 예와 같게 하였으며 태우릉 곁에 묻었다. 사당을 세워 도황의 사당이라고 불렀다. 박창하 필사본 추모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화가 낳은 자신의 딸 도손을 공주의 예우를 하여 많은 재물을 보내주어 편히 살게 하였으며 금화왕에게도 선물을 보내 남아있는 도화의 자식들을 잘 보호하게 부탁을 합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성상의 딸 도손을 해주의 초로 삼고 종부대가 오춘을 책성으로 보내 예를 행하였다. 성상께서 도손에게 황금 500근, 비단 소못 4단, 진주로 꾸민 보배부채, 백마가 이끄는 보배 수레와 공주 적복을 하사하고 또 금화왕에게 황색 낙타 2필, 사향노루 1마리와 감초주 2항아리를 바치니 금화왕은 크게 기뻐하며 도손에게 진귀한 보물과 몸에 차는 놀이개를 하사하고 도후의 자녀들을 보호하였다. 박창하 필사본 추모경의 내용입니다. 비록 외조부의 유언으로 맺어진 인연이지만 도화는 주몽을 무척 사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별의 말도 없이 동부여를 떠난 주몽을 끝내 그녀는 만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상은 동명성왕 주몽의 알려지지 않은 첫 아내 도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